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명리심리학, 그죠? 명리심리학에 대한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대강, 그러니까 큰 줄기, 어떤 게 명리심리학인가라는 것에 대한 개관인데요. 자, 명리심리학, 명리와 심리학, 이것을 이제 학제간 연구라고 표현을 해요. 두 양학에 대한 것을 이제 학제간 연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명리학과 심리학이 어떻게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진이 우리 이제 그걸 모본이라고 부르죠. 모본된 근본, 모본이 요 심리학에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심리학이 아니고 분석 심리학이에요. 좀 이제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은 칼융에서 만들어진 게 분석 심리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리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평 명리학입니다. 자평 명리학이라는 것은 서자평 선생이 창안한 명리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격의 구조식, 우리를 격국이라고 합니다. 격이라는 것은 분석 심리학에서 표현됐던 이걸 유형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는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타입. 다른 말은 격은 유형이다, 타입이다. 국은 구조식이다라는 게 격의 구조식. 그러니까 이건 유형의 구조식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평 명리학은 즉 격의 구조식은 8격을 이루고 있어요. 8격, 8개의 격을 갖추고 있는데, 심리학 역시도 마찬가지로 8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즉 8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학문이다 말이에요.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우연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칼융이 창안한 분석 심리학은 이 모본, 우리가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모본을 어디에서 했냐면 주역의 태극 분화 원리에서 모본을 삼아요. 엔진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본으로 삼았던 태극의 분화 원리를 분석 심리학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뒤에서 이제 좀 이따 이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역의 태극의 분화 원리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변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원리. 변화 원리를 뭘로 해놨다? 도식화 해놨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즉, 만물의 변화 원리라는 것은 이 스스로 그러한 원리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원리를 한문으로 쓰면 스스로 자자다, 그러한 연자,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뜻이죠.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어떤 걸 자연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자연이라는 건 우리가 과학이라고,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인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원인에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이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학이다. 즉, 그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이다. 이 과학이라는 검증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과학적인 것 대개는 물리학적.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분석을 하면 이게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H 두 개와 O 하나를 합치면 물이 된다. 이건 뭐야? 규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이 뭔데?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물은 그냥 물이에요. 물. 구분될 수 있으니까 마시고 음용하는 물. 그런데 이걸 과학이라는 거는 이게 뭘로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물. 그는 H 두 개와 O 한 개가 합쳐지면 그게 H2O가 돼서 물이라고 해. 이거 과학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검증될 수 있는 걸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굳이 이런 따위가 필요가 없어요. 봄이 되면 만물이 올라와요.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은 이건, 겨울이 되면 수장이 되고 종자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또 올라와요.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침이 되면 해 뜨고, 저녁 되면 해 지고, 달 뜨고, 이걸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스스로 그런, 스스로. 그걸 우리는 과학과 동일시 되는데, 과학은 인위적으로 검증이라는 구조식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과학이라고 하지 말까요? 그걸 갖다 우리는 비과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뭐더라?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인과과학에서 말하는 거는, 자연과학에는, 인과과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잖아요? 비과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연이다. 그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막. 그런데 세상에 우연도 한두 번이지 말이죠. 우연히 계속 우연히 겹쳐. 그럼 우리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필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놓고 이제 이걸 갖다가 과학에 등치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과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과학.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심리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철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회적 운동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종교적 또는 민족적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과학의 틀로 들어올 때 우리 그걸 사회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리학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심리학이라는 것에 중에서 주목할 때 바로 우리는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칼 융은 바로 스스로 그러한 원리, 바로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는 결과값이 인과과학하고 동일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다른 말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정의는 되지만 그것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교차검증이라고 그래요. 교차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찾아낸 것이 뭐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수없는 임상과 연구를 해서 실험을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인과과학이나 다름없는 그런 결과를 자꾸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엔진을 못 찾는 거예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지 않고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건 설이야. 그리고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증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논문을 써야 돼. 그래서 고민을 하는 그때 이 사람이 친구한테 도움을 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 해봤어. 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사람의 이 성향이라는 거, 심리 분석이라는 게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인식형과 판단형이야. 그런 두 가지 크게 분류하면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 분류 중에는 그 분류가 각계가 또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사람은 사고형이 있고 감정형이 있고 직관형이 있고 감각형이 있어. 이 네 가지밖에 없어.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 그러면 내가 찾아줄게. 내가 지금 중국의 주역 선생으로부터 내가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엔진이 있더라. 한번 만나볼래? Yes, 만납니다. 그 주역 선생을 만났더니 그 주역 선생으로부터 그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자, 태극이 있어. 우리 이제 이걸 태극이라고 해요. 태극은 양이라는 동정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양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양이가 있다. 동정운동. 근데 이 동정운동인데 얘는 또다시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는데 역시 동정운동을 끊임없이 해. 동정운동을. 이렇게 해서 사상이 만들어져. 이거는 양이가 있어.
그 양이는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상은 노소가 있어. 노소. 그래서 얘를 노양이라 하고 얘를 소양이라 하고 얘를 이걸 소음이라 하고 얘를 소양이라 하고 얘를 노음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또 동정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팔괘가 만들어져. 이 로직인데 이것은 이 분하의 원리는 스스로 그러한 원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뒤에 좀 이따가 오행으로서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로직을 쌓는 거예요. 변화의 원리를 구조를 쌓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선 원리가 없던 이진법이라고 표현되지만 이건 이진법의 원리수를 썼을 뿐 이건 구체적인 변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을 갖다가 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 변화의 원리라는 것은 기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미. 기미라는 거는 이렇게 쓰는데 기미라는 말은 다른 말로 조짐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낌새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알아차림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미라는 것이 있는데 요 기미라는 것의 구조식이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얼음이 있다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요? 고드름. 고드름. 이게 고드름. 여기에 아가가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이게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거야. 언제. 근데 이 언제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여기 만약 얘가 갔어요. 얘가 떨어진다고 할 때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이렇게 맺힌 물방울처럼 맺힌 게 여기 왔을 때 여기에 떨어져요. 뭐 차가워 이 정도겠죠? 안 떨어져. 회피한 거야.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이러한 변화의 단계를 6단계로 이걸 구분을 하는 거야. 6단계. 그걸 우리는 6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6단계.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6개의 효로 이루어진 하나의 괴라고 합니다. 이걸 지천태 이렇게 말을 해요. 지천태. 지천태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놈, 여기에 해당되는 놈, 여기에 해당되는 놈, 여기. 자, 요게 이렇게 옆으로 돌려놨다고 보면 돼요. 이 뜻이 다 달라요. 해당되는 데마다 뜻이 달라요. 그 이유는 요것을 요걸 본계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에 해당되는 게 만약에 여기에 해당돼서 얘가 요쯤 와서 일어났다. 또는 여기에서 요쯤 와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여기에 왔다. 여기에 이르렀는데 요쯤에 요 정도 이르렀어. 요 정도. 얘가 아가가 여기 왔어. 여기 보면 얘가 변하는 겁니다. 얘가 변하면 여기 보면 얘가 음이었던 것이 양으로 바뀌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수 이렇게 해요. 수천수 요 개는 수천수라는 어떤 그런 거예요. 수천수. 요때 이러면은 등대식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등대식.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길흉으로 만약에 나타낸다면 요놈은 떨어지기가 아직 뭐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그래 다 달라 이게. 전부 다 달라 이게. 예.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을 조금 당겨봅니다만 그것을 칼륨은 이 변화의 원리를 여기서 이제 잠깐만 다시 돌아갈게요. 그 변화 원리를 이 6효로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했던 것을 칼륨은 이거를 16단계의 개념으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만들어내요. 이걸 조합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을
원래 칼륨은 8단계의 조식을 해놨고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이제 16단계법인데 이 16단계법은 칼륨은 요 단계를 설명을 해놓고 이것을 거기까지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건 누가 했냐면 마이어와 브릭스가 또는 둘 엄마와 딸의 모녀지간 그들의 뭘 했다? 그들이 타입을 인디케이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와 브릭스가 그 성격 유형을 인디케이터 진단 도구화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 16단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현재 쓰고 있는 MBTI라는 그런 방식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방식의 설문지 방식은 이 설문지 방식은 선다형이 있는 거예요. 선다형. 그래서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 그저 그렇고 좋고 아주 좋고 그저 그렇고 보통이고 뭐 아주 나쁘고 요렇게 내가 똑같이 그런 구조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뭐 93문항을 가지고 통계형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성격 교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식이에요. 똑같은 구조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MBTI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태극의 분화 원리를 모본으로 삼았는 이 엔진 시스템을 이것은 똑같이 보면 이게 이제 심리다. 심리 이론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심리가 하나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심리가 하나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인식형과 판단형이더라. 그래 판단형, 졌지. 인식형, 퍼시브.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 사람 성격 그 두 가지 없더라. 있더라. 똑같아. 양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다시 또 뭐를 하더라? 분할을 하더라 그랬죠. 분할을 해서 여기는 4개가 나왔죠? 이걸 사상이라 했죠. 여기에 그래서 이걸 사고형, 감정형, 직관형, 감각형. 사람의 심리 유형을 살펴보니까 요거는 요 기능은 지능 기능이라고 심리 지능.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능의 성질은 이 두 가지 지능밖에 없더라. 요런 두 가지 지능을 가지고 쓰고 있더라. 근데 그 두 지능은 각기 사고 감정과 직관 감각이라는 심리 유형을 가지고 있더라. 기능적 유형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다시 또 봅니까? 여기서 또 분할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모두 뭐가 되죠? 팔괘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뭐냐? 여기 분화가 그런 게 동정운동을 한다 그랬죠? 동정운동. 말하자면 음양운동이라고, 양금운동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그러면 분석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다? 내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외. 내향과 외향이더라. 이 사고에도 그냥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향적 사고가 있고 외향적 사고가 있더라. 그냥 내향적, 외향적. 그냥 이거는 이제 익스트로 버전, 인트로 버전. 그러니까 이 버전이 달라더라. 사고형의 내향과 외향, 감정도 내향과 외향 모두 몇 개죠? 그러면 8타입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똑같은 동질성의 유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칼융은 드디어 자기의 연구를 엔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그 엔진은 주역이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만물의 변화 원리. 그러니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그 변화가 이게 스스로 그러한 원리이듯이 얘 또한 이렇게 그대로 모본을 엔진을 삼는 거예요. 얘 역시도 뭐다 그러면 스스로 그러한 원리가 된다. 그래서 뭐예요? 자, 이거는 인과과학이 아니고 이건 그걸 뭐예요 그러면? 자연과학이니까 결국 이걸 어디로 끌어올렸다? 사회과학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는 나의 스승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또 갑니다. 여기서 명리학은 말이죠. 역시 똑같은 거예요, 명리학도. 명리학은, 자, 명리학은, 이게 이제 명리학으로 이제 바꿔볼게요. 이걸 명리학으로 이렇게 명학으로 바꿔놓으면, 명학에는 순과 역이라는 게 있다. 순과 역이 있더라. 순과 역이 있더라. 즉, 남명이 양간이면 순하고, 음간이면 역하고, 여명이 음간이면 순하고, 양간이면 역한다. 이렇게 순역의 구조가 있다. 순역의 구조가 있더라. 똑같은 거예요. 순역이더라. 그러니까 순역이라는 놈은 얘는 좋은 거고 얘는 나쁜 놈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순이란 말은, 역이란 말은 같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순. 자, 다시 말하면 이 순역은 이게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제 식간의 순환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갑이라는 놈은 자기의 짝이 기가 여기에 있어요. 갑기, 합, 그러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는 거꾸로 가나요? 바르게 가나요? 이게 바르게 가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봐. 그런데 을이란 놈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쪽이 뭐예요? 지가 가는 길. 이게 바른 길이죠. 이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리 가는 게 나쁜 거고 이리 가고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순역이라는 거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건데, 그 방향성이 얘는 이것이 옳은 방향이고 얘는 이것이 옳은 방향이더라. 그러니까 순역은 좋고 나쁘고 바르고 거꾸로 그 뜻이 아니라 방향성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명은, 사람의 명은 순과 역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바르게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쪽이 바르게 가는 거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더라. 이건 나중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원리에, 이거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걸 원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원리를 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과 역으로 나누더라. 그럼 이 순역으로 두 개 나눴는데, 얘네들은 그 다음에 사람은 육친이라고 그래요. 육친. 자, 이거 좀 지우 같아요. 자, 육친. 육친을 먼저 설명하면, 육친이라는 말은 성남의 친구. 육친 이렇게 씁니다. 육친. 자, 이 친함이 6개라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친한 게 6개인데, 그 친함이 여기는 친족이라는 뜻이고, 이건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족, 친계 가족. 그 여섯 개의 관계를 나눈다. 그게 뭐냐면, 나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있어요, 내가. 나는 그냥 내가 있나요? 땡중이도 그게 아니죠. 누가 있어야죠? 그래요.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만 있으면 절대 나와 없고, 엄마만 있으면 나 절대 안 나와요. 부모가 있어요. 이럴 때 좀 누가 웃자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없어도 애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시험관 해갖고 나오던데. 그럼 종자가 안 들어갔나요? 어떤 놈이 있었지.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는 결코 내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나라는 놈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자식이 그냥 나오나요? 안 되죠. 네.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그래, 배우자가 있어야 하더라. 배우자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나오더라? 그래요, 자식이 나오더라. 자식이 나오더라. 맞죠? 네. 그럼으로써, 자, 나라는 놈이 나오려면, 나가 중심이 돼서, 그죠? 내가 기준, 내가 나오려면 부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모가 있어야 돼요. 그쵸? 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또 뭐죠? 자식이 또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뭐가 있죠? 나라는 기점을 봤을 때 형제 자매가 또 여기에 또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이렇게 해서 나를 기점으로 한다면은 내가 존재가 없으면 사라지지만 내가 없다고 하면 이게 아무것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라는 걸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육친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친이라는 놈을
육친을 갖다가 전체적인 구조로 말한다면 비식 재관인이에요. 비식 재관인. 비식 재관인인데 이것을 육친적으로 이건 이제 17 요걸 갖다가 곱하기 2 정편을 하는 거예요. 정편, 정제, 편제 이런 정관, 편관 이 곱하기 2를 하면 정편을 하면은 이게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된다고 해서 이걸 10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친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B는요 나라는 관점에서 이 B라는 말은 뭐냐면 B는 비견과 겁제를 이름인데 이 비견과 겁제는 실은 나라는 매개체에서는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요것만. 나라는 존 속에서만. 그러니까 10친으로 구성할 때는 얘가 비교 형제 자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식재관이. 그래서 이걸 사육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육친. 이걸 우리는 뭐 명리학에서는 격이라고 해서 사육친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분석심리학에서는 이걸 유형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타입, 유형. 그러니까 격이나 유형 같은 말이에요. 분류 개념이에요. 분류 단위. 그래서 사육친. 자, 이해갔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왔죠? 그러면 사육친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나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으로써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사상, 그죠? 태우에서는 이게 사상, 분석심리학에서는 사타입, 네 타입, 그죠? 사고, 감정, 직관, 감각. 이건 외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는 thinking이라서 T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감정은 feeling, F라고. 그리고 직관은 intuition이라 가지고 N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감각은 sensing이라고 해요. 또는 sensation이라고 해요. S라고 이렇게. T, F, N, S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위에 맨 위에 두 가지 기능이 또 있었죠. 뭐였죠? 그래요. J와 P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몇 개가 되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타입은 이렇게 6타입이 되는데 얘네 타입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네 타입을. 얘네 타입이 4타입이죠. 네. 그죠? 이건 양이니까. 태국에서는 양이로 얘기하고 명리에서는 순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자, 명리를 다시 돌아가죠. 이건 순이 되고 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순역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육친의 격이 나를 중심으로 한다는 형제 형제 남매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남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나를 기점으로 할 때는 내가 기점할 때는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식재 관인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제 관인이 해서 이게 뭐예요? 육친 사격이 나온 거예요.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주역의 태극 분화 원리도 같은 거예요. 이것에 여기는 아까 내외를 넣었죠. 분석심리학에서. 내외를 넣었죠? 여기는 정편을 넣어요. 정편을 넣으니까 식신은 식신과 상관, 재성은요 정제와 편제, 관성은요 정관과 편관, 인성은요 정인과 편인. 이렇게 해서 8 뭐가 된다? 육친격이 나와요. 8격이 나오고 여기는요 8타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의 분화 원리는 8궤에서 분할을 한 거예요. 자, 분석심리학 활용은 주역에 이것을 엔진으로 모범을 삼았어요. 명리학에서도 역시 이것을 주역을 이걸 태우의 분화 원리를 모범으로 삼았어요. 그럼으로써 이것과 이것은 교차 검증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스스로 그런 원리를 서로 각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뭐다? 연동될 수밖에 없다.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걸 교차 검증이라고 해요.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아까 MBTI라고 했죠? 네. MBTI 뭐죠?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게이터. 이거를 나는
MBTI라고 명칭화했어요. M은 명리. 예, the study of 명리. 명리는 이 명리는 고유명사죠. 네. 그래서 이 학제명으로 쓸 때는 고유명사를 굳이 이걸 갖다가 영어로 치환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발음 나는 기호로 영어로 표기를 할 뿐 영어로 분석하지 않아요. 명리를 굳이 명의 이치 굳이 영어로 표현하려면 가능은 해요. 근데 뜻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제명으로 쓸 때는 그냥 the study of 명리라고 써요. 명리 그러니까 뭐예요? 명은 M이에요. 이건 명리라는 뜻이에요. 이건 사람 이름이었지만 P는 psychology 심리학이란 뜻이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니셜이 P죠. 그래서 psychology P. 그다음에 TI는 문자 그대로 type indicator. 그래서 명리 심리 통합 진단 도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므로서 MBTI 즉 칼 융이 만들어 놓은 MBTI는 마이어 브릭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칼 융이 만들어 놓은 분석 시스템을 마이어 브릭스가 진단 도구화 시킨 것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것의 MBTI와 MBTI는 그 기능성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한데 그런데 그 분석 기법은 명리학이 훨씬 더 광의적이더라고요. 광의적이다. 즉 왜 광의적이라고 표현하느냐. 요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신문 기사나 뉴스에 무지 많이 나오는 건데요. MBTI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검색을 한번 해봐요.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검사할 때마다 자기 유형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대부분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하더라도 어느 기구에서 쓰는 것과 또 어느 기구에서 공짜로 하는 데하고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라고 말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MBTI는 미국의 정식 MBTI 인증관에서 지금 F까지 나갔죠? 6단계의 통계학을 만들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완성을 시켜놓은 시스템이 MBTI의 구조형이에요. 그 정도쯤 되면은 그 성격 유형을 진단할 수 있는 뭐가 생기더라? 유의미가 있더라. 딱 그렇다가 아니라 유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의미가.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유의미가 있다. 그러나 꼭 그렇다라고는 아니에요. 그런 유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성인 게 그걸 할 때가 보면은 93문항이에요. 100문항에 가까운.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요인을 분석을 해서 다시 또 다른 알파를 해줘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값이 그 사람의 MBTI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뭐가더라? 유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의미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갖다 확신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때마다 달라요, 라고. 할 때마다. 아니, 사람의 심리가 그럼 당연히 할 때마다 달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만원씩 주고 할 때마다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비싸서도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93분 아픈다고 3, 40분, 1시간씩 걸려야 되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맨날 해요? 못해요. 돈도 비용이 너무 많아요. 공짜로 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래요. 공짜로 하는 데 가니까 뭐예요? 유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이건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고드름이죠. 이 고드름이 이걸 갖다가 정형만 이게 딱 틀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기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근사값은 있겠지만 유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유의미가 아닌 거예요. 통계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강 박사님, 그걸 우리가 저 선다형을 뭐라 그러죠? 우리 선다형? 리커트 척도? 예, 리커트 척도라 그러죠. 리커트 척도. 이 리커트 척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하죠? 그것은 그 기능점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가장 근사값을 만들어내서 측정을 하려고 만드는 게 리커트 척도예요. 통계학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척도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주역의 기미, 아까 고드름 이야기했죠? 막 그거예요. 그 6단계를 하는데 이걸 갖다 만약에 3단계로 줄여놨다. 그럼 그게 맞을까요? 대충은 맞는다가 아니라 그 정도는 그냥 때려도 맞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 정상적으로 하려면 93문항을 해야 되고 그걸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들 정서를 분석한답시고 누가 하죠? 엄마가 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의 성령을 분석한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건 엄마 희망사항이 나오는 거지 아이의 현재 심리 상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의 심리 상태는 아이가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저 지문을 읽고 할 수 있을까요? 찍겠지. 초등학생 할 수 있어요. 찍어. 대충 하다가 나중에 찍어버려요. 지루하니까. 중학생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 한 60, 70% 하고 나머지 찍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나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희망이 들어가요. 내가 현재 있는 걸 안 해. 왜? 이게 뽀록 날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도덕적인가요? 내가 어떤 물건을 보면 저거를 갖고 싶다라는 것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냥 둘까요? 보통일까요? 그려버릴까요? 이런. 근데 내 마음은 저걸 갖고 싶어. 현재 심리 상태.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찍어야 되는데 저기 빵이 있어. 저기 빵이 있어. 걔가 지금 배고픈 심리 상태에서 그걸 하면은요, 저걸 먹는다라고 찍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소리가.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 뭐예요? 도덕적 관념, 그 도둑놈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딱 찍어요. 그럼 그 심리가 바를까요? 바르지 않죠. 이러한 오류형이 엄청 많이 나온다,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가 아니에요. 그걸 맹신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심리학자들도 뭐라 그러죠? MBTI 하는 사람들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대신에 어떤 걸 믿어라? 정상적으로 하되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 그걸로 돈을 들어? 그 놀라운 것은 여기 오시는 교수 한 분이 있어요. 그냥 말이 그래요. 내가 먼저 물었어요. 생년월 일시만 주세요. 그리고 언제 검사를 해봤나요? 그랬더니 언제 해봤대. 그래요. 지금 공개하지 마시고 내가 분석을 할게요. 지금 했더니 요겁니다 했을 때 그가 놀래요. 내가 놀란 게 아니라 그가 놀래요. 아까 그렇게 같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는 달라도 비슷한 한 개 정도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현재 상태가 아니거든요. 또한 지금 현재 그것도 그때에 만들어 놓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100% 맞다고 100%는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근사값으로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또 바뀐 거고 또 지금 현재 환경은 내인데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심리는 그와 같이 계속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싶을 때와 그죠? 한겨울에 아이스크림을 안 먹으려고 그럴 거라고요. 따뜻한 온수를 먹으려고 할지도 핫도그를 또는 풀빵을 먹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그때 달라지는 걸 갖다가 한번 해놓고 그게 자기 유형이라고 천만에 만만의 공통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요즘 회사에 취직할 때 그걸 갖다가 뭐죠? 인적성 검사할 때 그걸 또 첨부하라고 그래요. 관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 내향성 나온 거 다 고쳐버려요. 다 외향성 쪽으로 만들어갖고 제출을 해냅니다. 왜?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적성 검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소위 물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물 건너. 서양물이야, 서양물. 그런데 자, 이 분석 심리학은 서양 거예요? 동양 거예요? 동양 거예요. 동양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건 뭐냐면 우주 변화의 원리, 그 전체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서양으로 가져갔다가 그것을 번역해서 다시 한반도로 가져왔더니 이건 원조가 되고 우리 것은 뭐예요? 점쟁이가 되어버린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이죠. 우리를 식물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걸 한약이라고 표현하죠. 그 한약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식품을 만들어서 하면 그 불법이 돼요.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죠. 똑같은 재료를 갖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캡슐에 만들어가고 올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생약이라고 붙여서 와요. 그럼 유통이 돼요. 너무 웃기죠? 이게 왜 4대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학 그러면 외제니까 그거 그럴듯해. 그런데 설령 그게 이런 진단 도구를 만들자면 그 진단 도구의 설문지가 93문항을 100% 완벽하게 해도 유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MBTI는 바로 엔진을 같은 걸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급 엔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다라는, 결과값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그래서 생년월 일시만 가지고도 MBTI와 같은 효과를 내는데 분석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MBTI는 그때마다 검사를 해야 되고 아이들은 할 수가 없고 노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심리를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이와 노인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와 노인들은 그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검사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같은 툴의 방식인 MBTI는 노인이든 소년이든 애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생년월 일시만 있으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이 MBTI는 사주는 여러분들 사주는 알다시피 사주는 이게 사주예요. 그죠? 네. 연월 일시에 네 기둥이에요. 그죠? 네 기둥 사주. 그죠? 한 기둥에는 천간과 지지가 있어요. 이렇게 천간과 지지. 그러므로 4 곱하기 2는 8이죠. 그래서 이거를 8글자 자자 8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주 8자라요. 이 사주 8자를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는 달리는 길이 있어야죠. 그 길을 따라간다 해서 이걸 도로 운자를 써요. 도로 운로라고 하는데 이거를 10년씩 주기로 크게 잘라놔요. 10년씩 이렇게. 왜 10년이냐면 천간이 10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회전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10년씩 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10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10개씩 잘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10개씩 잘라. 그러니까 큰 도로다 해서 대운. 이걸 잘못해가 대운, 당신 대운 들어왔어? 잘못, 당신 대운 들어왔니? 이때 말하는 대운은 좋은 운하고 비교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대운이라는 말은 뭐죠? 큰 대자 도로 운자. 크게 도로를 크게 해놓고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세운이라고 해서 여기 올해가 여기에요. 여기 올해. 10개 꺼주니 요게. 요게 만약에 이제 개묘년이야. 그렇죠? 개묘년이야. 요거를 본다. 그걸 세운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운. 그러니까 올해, 해세지. 올해의 도로를 보겠다는 거예요. 올해 도로. 올해 운세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의 운자와 세운의 세자를 합쳐서 운세 보러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큰 도로와 작은 도로를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운세를 보러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운에는 1월 달에서 몇 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12달을 보죠. 이걸 월운이라고 그래요. 월운. 월에 운세를, 월에 도로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월자와 세자를 합쳐 아이고 세월 간다 이렇게 세월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운세와 세월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과 큰 대운과 큰 도로와 그 해의 세월을 보면서 운세를 보고 그 세운에는 월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조심해라, 4월 달에 승진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보는 거예요. 세월. 그래서 운세 보고 세월 보는 거예요. 다 운세와 세월이라는 말은 이 명학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운을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이 큰 도로에 해당되는 심리학적 변화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 해에 보는 거잖아요. 요 해에 보는 거니까 요 해 올해 보는 거 아니에요? 올해 보니까 올해의 심리 정서가 또 다르겠죠.
근데 언제 보죠? 이달에 보자는 거잖아. 이달에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가장 현재의 가장 당면한 심리 상태가 가장 투영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죠. 아주 그냥 눈곱에 티까지 다 보려고 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MBTI는 그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MBTI는 그러니까 그때 보면 그때 봐야 돼요. 그때 봐야만 그때가 그게 내 심리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오늘은 비 오는 도로예요. 그러면 운동하러 갈까요? 장화 신고 갈까요?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맑은 날이에요. 운동화 신고 가는 게 빠르죠. 편하죠. 다른 거예요. 그와 같듯이 도로는 굉장히 다르다. 사람의 심리 상태도 조변이에요. 조속으로 변해.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결과를 했고 그게 내 심리야. 웃기지 말라. 전혀 다르다. 그러니 그 교수가 무릎을 탁죠. 왜 아닌지 알겠다. 그래서 이게 미신과 다름없다. 지금 MBTI는 미신하고 다름없더라. 맞는 말이에요. 할 때마다 달라요. 당연한 걸 할 때마다 달라야 정답이에요. 할 때마다 달라야 정답인 거라니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애와 어른도 노인들은 못해요. 그건 분석이라고 하죠. 가장 필요한 소비자가 누구냐면 아이와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의 히스테리, 너무 우울증 분석이 안 돼요. 왜? 검사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나 생년월 일시만 있으면 디테일하게 현재까지 나오고 거기에 일진까지 오늘까지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성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다. 가장 디테일하다. 자, 그러면 이해 갔나요? 자,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거기 남자가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요렇게 이론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명예의 8격과 분석 직명의 8타입은 주에게 양이 사상 8개의 원리와 동일한 구조식으로서 태극 분화 원리를 모번, 엔진이라는 거예요. 모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융은 중국의 주역 선생을 만나 자신이 그간 연구한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심리, 꿈 등의 초상 현상을 주역의 기미 원리를 모본으로 공시성 이론을 정립한 후 그의 심리 경우의 연구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서 이제 유형들은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향적 직관형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주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를 조금 이따 마지막에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죠.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자, 태극, 그죠? 태극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심리 이론으로서 심리를 표현하면은 이게 심리적인 건 아까 말했죠. 여기 양이라 그랬잖아요. 양이, 네. 그죠? 양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양이에서는 심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J와 P로 나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사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상. 이 원리 구조식이 지난 시간 그러니까 반자단 선생이 연구한 것은 그냥 직접 아닌 그대로 나열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졌어요. 그러니까 틀리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구조식을 바르게 맞춰놓은 거예요. 바르게 맞춰놓은 게 바로 이건데요. 그 원리 엔진이 바로 이거예요. 그 엔진. 스스로 그런 엔진이 이건데, 자, 노양이라고 해요. 노양은 화기운이에요. 양이 2개. 계절로 말하면 여름이 되고, 오행으로 말하면 화가 돼요. 그 다음에 소음은 가을이에요. 가을. 사상에서 가을에 됐는데 가을은 오행으로 성질로 따지면 금이 돼요. 요거는 소양은 봄에 해당돼요.
소양은 봄에 해당되는데 그 봄은 오행으로 따지면 목기능이에요. 노음은 겨울에 해당돼요. 겨울은 수라고 오행은 수의 기운이에요. 그죠? 이걸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토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이 기능은 다 토 기능이에요. 토. 전체적으로는 토의 기능이에요. 그거를 종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기. 이 종기는 이걸 찌를 충자로 읽어요. 사람들이 충기라고 이렇게 읽어요. 번역 오류예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원서라는 거는 다 저걸 다 충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종기예요. 그러니까 충기가 아니고 종기예요. 이렇게 충기로 읽어버리면 충은 찌를 충자, 서로 막 찔러대는 기운이라는 뜻이고요. 종기라는 건 뒤얽혀서 얽힐 기운이에요. 뒤얽힐 종자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얽혀있는 기운인데 이 뒤에 얽혀있는 기운은 뭐냐면 양이와 사상이 뒤에 얽혀있는 기운을 종기라고 그래요. 그걸 종하직이라고 해요. 이걸 종기라고 그러는데 이 종기라는 말을 중국에서도 충기라고 자꾸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같은 글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충기라고 표현하지 종기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담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의 진사까지 하셨던 명리학자죠. 그게 심효청. 이 심효청 선생은 자꾸만 자기 나라에서도 이걸 종기를 갖다가 충기라고 쓰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예 이걸 뜻이 충기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종기와 같은 뜻을 찾았는데 그게 잡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섞일 잡자예요. 이건 뒤얽힐 종자고. 그래서 같은 뜻의 비슷한 유사한 뜻을 따서 잡기라고 이렇게 고쳐서 불러요. 그래서 이걸 잡기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진술충미를. 자,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요. 이 진술충미인데, 자, 진술충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오화가 있죠? 그죠? 여기는 자가 있고 여기는 묘가 있고 여기는 유가 있는 사정방이 있어요. 그 간방이 진술충미가 있죠. 그죠? 진술충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축간인이라서 여기는 축이 있어요. 여기는 인묘진이라 그리고 축간인 간묘의 진손사에 여기는 진이 있어요. 진. 그다음에 여기는 미가 있어요. 여기는 술건매가 술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술충미가 이렇게 간계에서 사정방으로 간방의 사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얘네들이 이걸 다 규합을 하고 있는데 이 축이라는 개념은 얘네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얘는 얘네들을 다 포함하고 얘는 얘네들을 포함하고 얘는 이게 다 갖고 있는 보작이라는 뜻이에요. 보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 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개신기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에 소위 말하면 보작이라는 뜻이 있고 계절로 볼 때는 얘를 보면은 얘는 축간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얘가 가지고 있는 겨울이라는 가지. 얘는요 봄, 얘는요 여름, 얘는요 오케이 빙고. 그러니 자 여기 앞으로 돌아갑니다. 화는 여름은 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 돼요. 미토가 돼요. 이게 전체가 충기로서 종기로서 얘가 토라 그랬죠. 토기 중에서 미토가 되는 거예요. 여름이죠. 그러니까 화생토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화생토이니 토를 도와주는 거죠. 화가. 화생토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이 기준을 도와주는 거. 화생토 그러니까 뭐예요? 인성이 되는 거.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이게 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원리가 인성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요거는 뭐예요? 금이죠, 금. 술토. 여기 봐봐요. 술토. 얘는 술토. 술은 가을이죠, 가을. 가을이에요, 가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을 금이죠. 그러면 토생금이죠. 토생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는 스스로 그러는 게 식상이 돼요. 스스로 그러한 원리.
내가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 진이죠. 진은 뭐예요? 여기 있네요. 진. 봄이죠. 네. 봄이죠. 이건 목이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목극토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관. 관살. 관성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게 관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축이죠. 축이 되니까 축이 여기 있죠. 네. 겨울이죠. 겨울이죠. 겨울이니까 뭐예요? 수이죠. 토, 극, 수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그래요. 얘는 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원리가 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원리식이에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는 이 학문을 30년을 연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디에 찾지 못했는데 이걸 드디어 찾았던 게 나는 내가 늘 가잖아요. 책을 쓴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 담양호 선생이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거죠. 주역풍수인데 이번에 이제 주역풍수인데 그걸 현공풍수라고 그래요. 담양호 현공육법이라고 그래요. 그 현공육법을 접하고 현공육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달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달하고 나니까 이 원리를 깨치게 된 거죠. 이 원리를. 거기도 이렇게다 라고 설명을 하자고 힌트만 주셔서 그거를 깨우치기가 3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담양호 선생의 현공육법을 깨우치면서 이 원리식이 그때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해버린 거죠. 이 오행대의에도 오행대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책으로 편찬된 오행대의가 아니라 오행의 큰 뜻이다. 큰 갈래 뜻이다. 그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더라. 여기서 드러나더라.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원리식인 거예요. 그러니 노양은 당연히 화가 되고 그거는 종기로서 토가 되는데 화생토이니 그것은 인성이 되는 것이고 소음은 술토인데 그것은 가을이야. 그래서 가을은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토생금이므로 당연히 식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대응할 수가 있었더라. 그래서 앞서 선행 연구를 하셨던 대만의 반자단 선생이 그냥 식재관인으로 이렇게 그냥 나열해 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사육친으로 말하면 그냥 식재관인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소위 말하면 고유명사처럼 대명사처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에 대비할 때 얘를 그냥 식재관인으로 그대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분석심리학과는 불일치를 하더라고요. 왜 이럴까를 고민을 했더니 바로 식재관인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인이고 여기가 식상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더라? 그래요, 관성이 되고 여기가 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얘랑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은 달라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하고 나니까 완벽히 전부 다 이꼬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원리고요. 이건 엔진이고 여기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 다시 들어가 보면 심리학과 분석 심리학의 이론 분류 유형과 명리학의 격의 이론이 정말로 한치의 빈틈없이 이꼬르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꼬르가.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가 되는 것은 주역과 분석 심리학과 명리학이 전부 이렇게 표차 검증이 이루어지더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뭐야? 하나 원이 이게 이루어졌어요. 다 똑같이 되더라. 이걸 뭐더라? 스스로 그러한 원리식이지 이렇게 하자라고 정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엄청난. 물론 연구를 했지만 사실은 이건 있던 거잖아요. 그죠? 왜? 자연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이제 다보니 비로소 발견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래서 정립을 했던 것이죠. 정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사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는 격이 있다 그랬죠. 아까 육친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친격이라고 그래요. 왜 육친으로서 격을 잡느냐라고 한다면 육친을 격을 하는 건 내가 부모, 형제, 부모, 내 처자식 이런 걸 다 보려고 육친을 그럴수록 육친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만들려면 육친을 알아야만 그것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친격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육친, 격을 뭐냐면 격을 다른 말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형, 타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간을 일일 기준이다라는 일일 기준. 그것에 월지를 대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월지를. 이게 월지예요. 월지. 월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유형이 나와요. 격이 나와요. 격이. 격. 그래서 이 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요거 대비 요걸 하면은 뭐가 나왔죠? 요게 유 중에 본기가 요 신금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상관, 격, 또는 뭐 유형, 또는 뭐 타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그릇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이므로 이게 뭐야?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선천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천적성. 이건 뭐냐? 내가 나 혼자만 나온 게 아니고 부모적에서 먼저서 선율로부터 이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어져 와 있는 나의 그릇인데 이것은 사주가 태어날 때는 그죠? 하루 밤낮이 바뀌면은 24시간이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 이게 시주에 시간이 바뀌면 하루가 되죠. 네.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30번 돌면 뭐가 되죠?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12번 돌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전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뭐를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전공간, 뭐는요? 그래, 공전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나요? 그래서 이게 월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공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그죠? 여기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그걸 자전이죠. 네. 24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돌아가는데, 얘는 돌죠, 이렇게. 네. 돌죠, 이렇게 타원을 그리고 돌아요. 그죠? 네. 돌아서, 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오면은 뭐가 되죠? 열이 되는 거죠. 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월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만약에 나눠졌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태양이 공전 중에서 태양하고 가장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뜨거워지겠죠. 더워지겠죠. 그럼 그게 더워지는 게 그게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여름. 그죠? 뭐 이거 좀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뭐 이게 여름이라 할게요. 그냥. 여름이라 하고 이거 뭐 봄이라 하고 그럼 이게 여름이네. 타이원이 잘못됐어요. 그럼 이게 가을이 되겠고 이건 겨울이 되겠는데, 그죠? 타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십시오. 자, 그러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니까 이 4계절이 바뀌는 것이죠. 이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계절 따라 달라요. 그게 뭐냐면 월이라는 거예요. 월. 이건 뭐예요? 공전 개념이에요. 공전. 그래서 그게 완전히 한 바퀴 돌아오니까 뭐가 되더라? 1년. 야, 내가 이거를 이제 대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대운, 운반으로 말한다면 이 운반으로 말하는 대운인데 내가 어느 도로에 와 있냐고요. 내가 태어날 때는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는 이 사주는 몇 월 달에 태어났죠? 8월 달에 태어났잖아요. 8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6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6월에. 6월에 태어났어요. 6월. 이건 태어날 때 6월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얘는 계속 가만히 있나요? 그게 돈다는 거예요, 돈다. 지금 내가 이제 어디에 왔냐는 거거든요. 어디에 왔냐. 이게
지금 어디 왔냐면 여기 있네요. 요 47번 도로, 그죠? 무진 큰 도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봄이라는 데로 왔다는 거예요. 봄이라는 데를 돌아왔다. 네. 가을에. 원래 이제 뭐 여기 가을이라면, 그죠? 돌아서 어디 왔냐면 여기 봄이라는 도로에 출발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봄이라는 도로. 그러면 여기에 가을에서는 가을에 왕한 게 있죠. 네. 그러면 가을에 왕하겠죠. 네. 가을의 목은 어떨까요? 힘이 없겠죠. 그치요? 네. 그런데 얘가 지금 어디에 왔죠? 봄에 왔죠. 네. 봄에 왔으니까 금은 봄에 왔으니까 힘이 있을까 없을까? 힘이 없어. 근데 아까 가을에는 목이 힘이 없었죠. 여름이 봄에 왔는데 목은 어떻게 될까요? 힘이 그렇게 왕상휴수, 왕세가 다 보행마다 달라져 버려요. 그 계절마다 달라져 버려요. 그 계절마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주의 구성 비율이 균형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균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놈은 균형을 이루는데 적당하지 못한 놈이 있고 어떤 놈은 균형을 이루는데 아주 적절한 놈이 있을 거예요. 적절하지 못한 놈은 이걸 꺼린다는 거예요. 희신이라고. 얘를 다듬어주면 균형을 이루어지겠죠. 그걸 전문용어로 구응신이라고 해요. 수리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균형을 내는데 좋은 놈이 있어. 그게 뭐야? 그걸 희신이라고 해요. 그걸 희기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것은 바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의 원리 그대로를 그대로 대응해서 인용해서 차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봅니다. 얘는 그러니까 선천적 원령 반영, 이건 본질이라고, 본성이라고, 선천적성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상관성이다라는 거예요.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상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관성이라는 거를 감정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정형. 굉장히 그 감정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관은 주로 이런 거는 제주 재능인데 상관은 주로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 한 군데 못 있어요. 화를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못 받고 있지를 못해요. 계속 떠돌아. 하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기질적으로 선천적 기질적으로 누구 밑에 잘 못 있는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뭔가 하다못해 너무 집에 가서 빌어먹더라도 내가 독립재산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가수를 예를 들어 연예인들 보면은 어딘가에 자기가 그런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니도 회사 때려치고 마이크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감정형이다. 이거는 심리로 분석 심리학은 F, feeling이라고 합니다. 감정형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감정형이라고 F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F와 명리와 심리를 합작했어요. 그래서 상관, 얘는 F잖아요. 그죠? 네. F니까 감정형 이렇게 합쳐을 했어요. 상관, 감정형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감정형으로 해놓고 상관은 이제 E의 I가 아니고 익스트로버전이에요. 그리고 F니까 EF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사람은 EF형이다라고 이렇게 EF가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무엇으로 방향성을 가져? 이게 그릇이라고 말하면 돼. 다른 말로. 이 그릇에 이런 적성에 그죠? 이런 적성에 무엇을 어떤 직능을 갖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학과에 무슨 전공을 하겠느냐, 어느 직장에 어떤 직능을 갖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적성뿐만 아니라 직능까지, 특기까지 다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적인 것은 뭐다? 그릇이 어떤 거냐면 상관형이나 감정형에서 해당된다. 네, 상관, 감정형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물을 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물을. 자, 이 본질은, 이 근본적인 본질에서 볼 때는 얘가 왕신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힘을 떨어뜨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재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향성은 재성이라 그러는 거죠. 이걸 심리학으로, 분석 심리학으로 말할 때 이걸 S라고 해요. 센심이라고. 센세이션, 센심이라고 해요. 감각형. 그래서 이 사람의 주관된 거는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EF가 돼요. 방향성은 뭐냐면은 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ES라고 해요. ES.
그런데 이것이 방향성이 더 주관적으로 움직이죠. 이게 쓰여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인식형이라고 해요. 뒤에다가 P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EF-ESP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EF-ESP.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좀 이따 뒤에 보면은 이것을 찾아보면 어떤 내용인지가 다 또 나오게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도 나와요. 현재 어떤 심리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원문에서 이런 거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개적으로 20대 했던 사람들이 나는 뭐 해요? 근데 지금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리학은 이게 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지냐? 자, 보죠. 지금 현재 이 도로에 와 있다. 이 도로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로에서는 원래 얘가 그릇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가을에 있었어요. 맞죠? 예. 지금 어디 왔죠? 봄에 왔어요. 그러면 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심금이, 그릇이 힘이 없어요. 네. 힘이 없는데 얘를 넣으면 힘이 계속 쏟아져 버리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줘야 한다.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여기 봤더니 뭐가 있어요? 기토가 있더라. 그럼 뭐야? 토생금에서 얘가 도와줘. 얘가 뭐다? 현재 방향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 있으면은 이 사람이 정제형이니까 월급제를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돼야 되는 거거든요. No. 왜? 지금 현재 기운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가는 거죠. 겁제형으로, 즉 방향성이 겁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관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나요? 이런 사람들은 내일을 하나요? 네. 내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스스로 그런 구조식으로 지금 명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릇의 내용물, 본질의 방향성. 그러니까 얘가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그릇이라면 얘는 뭐다? 그 그릇에 담기는 뭐다? 내용물이 된다. 이것을 본질이라고 표현하면 얘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방향성이잖아요. 그죠? 얘가 겁제라는 놈은 뭐냐 하면은 겁제는 비견과 겁제인데 비견은 IM이라고 하고요. 겁제는요 EM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M이라는 부분에서는 분석 심리학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왜? 명리학에는 십신으로 구조를 갖춰 있어요. 십신으로 구조를 갖추어 있는데 분석 심리학에서는 8타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대 8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비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10타입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 비겁은 자존형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자존형에 부분적으로 다 있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걸 아예 독립형으로 떨어뜨려 놓은 것이죠. 자존형으로. 그래서 자존형이니까 IM과 M은 원래는 나라는 존재를 볼 때는 자아라는 게 에고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셀프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에고, 셀프. 그죠? 그런데 이는 익스트로버전과 인트로버전에 익스트로버전이 있어요. 내향, 소위 내향과 외향에.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이로 쓰려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고. 셀프로 쓰려고 하니까, 셀프로 하더니 센싱이 있죠. 감각형. 그것도 중복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셀프 S도 못 쓰겠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미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제가. 미에 M을 따서 그래서 비견과 겁자는 M으로 치환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IM은 내향이고 EM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겁제형이죠. 겁제형이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는 방식은 EM이 되는 거예요. EM이 되는 거다. EM은 어떠냐면은 경쟁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형인데 경쟁형이라고 그래요. 경쟁형이라는 건 일단은 뭐 치고받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경쟁을 하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경쟁. 그리고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 도로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간다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죠? 자, 본질은 얘죠. 본질.
본질은 변하지 않겠죠? 본질, 그렇지. 본질은 변하지 않고 내용물이 계속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자, 요 본질은 상관이니까, 자, EF가 되겠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겁제니까요. I, M이 되겠죠. 네. 그쵸? 네. 네. 이 M이 되는데, 네. 이 M은요, Z와 P가 공존해요. JP가 공존을 하는데, 이걸 왜냐면, 비겁은 굳이 이걸 굳이 갖춘다면은 P와 J 중에서는 여기에요. J에 해당됩니다. 판단형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젖지, 그러니까 심판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식형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심리적 분석 정성은 뭐냐면 EMJ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 뭐 그것이 심리예요. 변해야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그 심리가 아닌 거예요. 심리가 어떻게 고정되나요?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왔을 때는 전혀 달라야죠.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연애할 때와 헤어졌을 때는 다른 거예요. 감정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이 원래가 뭐냐면 우리 계면원이라는 거예요. 계면. 여기까지도 심리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원래 중에도 이 달물이 있잖아요. 그걸로 또 역시 분석이 가능해지다. 그래서 현재, 올해, 이 시간까지도 정밀 분석이 가능한 것이 요거는 대입형이라고 해서 요거를 바꿔줍니다. 올해와 올월과 올일을 갖다가 올시까지 바꿔줍니다. 그러면 현재 이 특기 지금 어떤 심리냐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소름이 끼쳐. 얘가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그런 원리식이 엔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오케이. 이게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그 원리야. 이제 메인 강의에서는 이걸 전체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수토나 진토나 배신기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걔는 이제 봄으로 가는 거라 아무래도 나무를 키우는데 그런 영양분이 되고 이런 게 그런 거겠네요. 그 여기라고 그래. 아, 그것도 다음에 설명해 줄게. 자세히 이제 그거는 이제 원리식에서 나오는데, 그래, 뭐 그거 질문했으니까 그거 조금 설명할까 그러면은,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이제 사정관이 있잖아. 자가 있고, 이게 오가 있고, 요가 있고, 유가 있다 그랬고, 그지? 그러면은 이제 자축, 임묘, 진사, 오비, 신유, 순례를 가잖아. 그러면 자축, 임묘, 진사, 오비, 신유, 술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게 보면 축, 진, 미, 술이잖아. 그러면 이 축이라는 거는 있잖아. 축이라는 거는 축 중에는 뭐가 들었냐면 개, 신, 기가 들어있고 여기는 진 중에는 을, 개, 무가 들어있고 밀은 정, 을, 기가 들어있고 술에는 기체, 신정, 무가 들어있어. 그지? 자, 이 해자는 수지. 수야. 수가, 그지? 이 수가 자, 인묘는 뭐야? 목이지. 얘가 그릴 것 없이 해자 수지. 수가 바로 목으로 가버리면 목이 어디 될까? 배 터져버리겠지. 죽어버리겠지. 그지? 목이 죽어버리겠지. 배 터져 죽어버려. 그지?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줘야 되잖아. 이게 바로 축이라는 기능이야. 축이, 이게 이제 물을 가는 걸 수도꼭지라고 생각하면 돼. 요걸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에 개, 신기가, 개가 본기야, 정기야, 중기야, 여기야. 조금이야, 이게. 요것이 목이 딱 잡아서 요만큼만 가게 만드는 거야. 조금만 흘리면 얘가, 이게 썩어 빠져, 안 빠져? 그냥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축의 기능은 그런 뜻이야. 그래 볼까? 이 묘가, 그지? 이 묘가, 인묘는 목이지? 사오는 뭐야? 화이지?
얘가 묘가 화로 바로 다 가버려. 그러면 불이 어떻게 돼? 발발발. 다 타버리는 거야. 분발해버리는 거야. 다 타버리는 거야. 세상 없어. 그래서 여기 진이 야야야 또 이렇게 조절하는 거야. 예, 그러지 마. 자, 이 목을 왕창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중기 봉기지 조금만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목이 균형을 잡아 가는 거야. 꺼지기가 없고 화가. 얘가 그러면 자, 이 어디 갔노? 사오미는 이 사오미는 얘가 화가 금으로 그냥 바로 가면 이거 어떻게 될까? 요거요. 다 녹아버리겠지. 그래서 미가 있는 거야. 미는 정을기야. 다 안 보내고 뭐 정을기 조금만 보내니까 녹을까 안 녹을까? 안정적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금은 수를 이게 해작 그 수잖아. 이걸 바로 가면은 수가 어떻게 될까? 금생수로 넘쳐나 버리겠지. 홍수가 나버리겠지. 그래서 어떻게 술로 또 창고 뭐를 여기만큼 금을 조금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수가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절 기능이야. 이 원리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소멸하지 않아.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얘 때문이야. 얘 조절 기능 때문에 그래. 이걸 뭐라 그런다? 종기라고 그래. 뭐라고? 공기. 종기라고 그래. 종기. 종기는 종아직인데 뒤에 얽혀 섞여 있는 거야. 그 기운이 섞여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거는 양이와 사상이 모두 다 섞여 있는 하나의 집단체적인 톡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술충이라고 그래. 묘하지? 그런 원리야. 이해가 됐나? 그래서 아까 자기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지? 지금 현재 원래 사주 그러니까 사주의 근본 말고 현재의 환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현재 이 도로의 환경은 아까 뭐였어? EF, EMJ였어. 그치? 그러니까 EF는 자 볼까? EF는 어떤 거냐면 EF는 그 위에요. 그러네. EF. 외향적. 외향적 감정. 자, 이때는 어떤 형태냐면 깊이 생각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깊이.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 즉흥적이다. 즉흥한다. 다만 객관적인 요소들을 중요시한다. 객관적인 거. 객관적인 중요.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이렇게 놀거나 타협하거나 뭐 어떤 담론하거나 그런 것을 더 현재 좋아한다. 타인의 감정이나 집단의 분위기를 신경 쓰고 리드하는 편이다. 이 사람들은 한 그룹의 리더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요 형태적인 것이 현재의 심리 조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본질적으로 먼저 비유를 하면은요, 본질적으로 먼저 비유를 하면은 이제 상관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EF잖아요. 상관형을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유형이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적은 인간관계를 일반적으로 선호하고 말하기보다는 쓰는 것으로 에너지를 얻는 내향성의 성격 유형과 지금 당장 느껴지는 것 그대로 인지하는 타입으로 현실적이며 꼼꼼하고 실용적이며 객관적인 룰을 쫓아가며 공간지각력과 신속한 가치 판단력에 평가적이 뛰어난 것이 감각의 주요 성능이다. 요게 지금 이제 이 사람의 본질적인 게 이런 형태다. 본질적인 유형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젖지, 그러니까 젖지 감정형의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기를 좋아하고 분류하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고 판단력이 좋은 성격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 예측하고 미리 계획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시간을 계획하고 날짜를 정해서 약속한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마무리 짓는 것을 즐긴다. 일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을 일단 해야 돼요. 노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이 안정되고 일상적인 것이 되기를 원한다. 업무와 시간표에 초점을 둔다.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도 하지만 그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성격 유형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인식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성격 유형도 또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이러한 개념들이 좋다라는 거고, 직업의 학업적으로는 이런 쪽, 그리고 사교적, 외교력, 이런, 키트들이 자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형, 이런 본질적인 긍정적 작용에는 경사스러운 일, 뭐 이런 거. 부정적이면 자식 관리된 몸이 쇠하고 병이 잦아지는 일, 뭐 부정적. 그러니까 긍정적 심리, 요거는 이제 긍정적 심리, 요거는 어떨 때 보느냐 하면 명리학적 희귀로서 판단할 때 이렇게 된다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희귀로 판단할 때, 요거는 심리적 작용으로 표현할 때, 긍정적 심리 작용할 때는 외교적 분야를, 그리고 외교적 분야의 능력을 발휘한다. 부정적 심리자는 말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부정적 심리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유형들이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면 학과나 직성이나 정능이나 뭐 이런 거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분하여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